자, 투자가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keep going. 뻔뻔한 투자의 사연관입니다. 여러분들 장마가 시작됐어요. 이 녹화본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때쯤에는 장마가 끝나고 정말로 쾌청한 날씨가 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우리 4번째 시간이에요. 일단은 4번째 게스트분이 출연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 흔들리지 않는 투자 파트너 유진자산운용의 주식운용 2팀 김지민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유진자산에서 배당주와 공모주 대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김지민 책임님. 배당주와 공모주. 공모주. 예,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요새 트렌드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 모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밸류업 분위기와 더불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김지민 책임님이 나와주셨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배당 관련해서 사실 이 배당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나 배당 다 알아 라고 하시면서도 사실 배당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로는 배당을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이 배당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공모주하고 밸류업 이 얘기를 요즘에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즐거운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이라고 하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약간 나 배당 다 알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배당이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약간 식상하고 쉬운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정말로 이 펀드 매니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배당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어떤 장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배당주 투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현금 흐름과 그다음 현금 창출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현금 창출 합니다. 능력이요? 네네. 네. 그래서 통상 저희가 기업을 분석할 때 이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과 그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기업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의 이익들이 실제 배당 재원이 되는 현금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쌓이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그만큼 수익을 영업수익이 됐건 벌어들이면은 그게 결국은 회사의 곳간으로 쌓여서 자기 자본이나 어떤 ROE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아무리 돈을 근데 잘 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익이 기업들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자본 지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배당주 관점에서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 지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자본 지출 분명히 있고 맞습니다. 나쁜 자본 지출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예시 들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자본 지출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ROE라고 저희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자본 지출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돼서 저희가 그 투자한 금액에 얼마의 기간 동안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된다라는 가시성이 뚜렷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퀄리티가 좋은 자본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수가 5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자본 지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ROE가 뭐 10%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매우 우수한 자본 지출이라고 10% 이상을 기준점으로 보고 계신다. 네네. 통상 이제 시장에서는 ROE 10%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수한 자본 지출과 우수하지 못한 자본 지출을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본 지출, 이렇게 우수하지 못한 자본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 네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배당주 관점에서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기업이 돈을 벌고 그게 네.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쌓여서 네. 이제 배당 재원으로 이렇게 계속 배당 재원으로서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그렇죠. 부분을 파악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순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자본 지출이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으로 쌓이고 네네. 다시 그 벌어온 돈에서 배당을 줄 수 있고 네. 그 나머지로 또 투자가 들어가고 네네. 다시 더 많은 돈을 벌어오고 네네. 이게 좋은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 예,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업 현금 흐름과 네. 이런 그 선순환되는 이 연결고리를 좀 확인을 하는 것이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는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많이 보시는군요. 네네. 영업의 현금 흐름과 더불어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ROE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투자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는 게 네네. 결국에는 투자의 대가들 보면은 이 지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ROE가 10%라고 하면 네. 이제 통상 저희가 만약에 10억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 1억의 이제 그 그렇죠. 이익이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라서 이 저희가 투자한 그 금액을 10년 네. 동안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10년 저희가 동안에요. 통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ROE가 높으면 만약에 20%라고 하면 5년 동안에 투자한 짧아지네요. 금액을 더 짧아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제 ROE를 대비해서 저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ROE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곤 합니다. 예, 저희 많이 사용하는 PER 개념하고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ER도 10이다, 5다 하면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거고요. 5다라고 하면 5년 만에 회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배당주 투자의 어떤 장점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배당주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정적이고 네. 꾸준한 배당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선순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유하고 이제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는 이게 역산해 보면은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정도 갔으면은 이 정도 배당을 주는 종목이면 누군가는 이걸 산다는 게 하방 경직이 되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이제 네. 통상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수준이 네네. 되면 이게 지금 정기 예금이 통상적으로 한 3.5% 수준 그렇죠. 내외로 알고 네. 있는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 배당 수익률이 그 정도까지 이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네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와 비교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거기보다 더 빠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배당주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중 금리와 비슷한 정도 수준, 그 이상의 금리를 이제 보시겠지만 그 정도 수준과 더불어서 주가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배당주로 선택을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배당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차익만큼 이런 자본 수익도 추구를 할 수 있고 플러스 이제 정기예금에 해당되는 배당 수익률까지도 수취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에 시중 금리와 비교했을 때 들어오는 선이면 일단은 내 종목 투자 풀로는 편입을 시키시나요? 저는 네. 통상적으로 그 시중 금리와 비교했을 네. 때 이제 고배당주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 많이 다른데 네. 시장과 산업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제 고배당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우선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정기예금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이런 그렇죠. 매력이 있기 네.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투자 대상은 저희는 정기예금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비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의 국채 금리가 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트럼프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는 좀 중장기로는 일단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저도 네. 이제 최근 변동성이 조금 심해지는 구간이긴 한데 기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네.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전환 시기라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배당주가 이제 안전자산 내에서 매력도가 상승하는 이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 배당주 투자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의 매력이 금리 인하에서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 예금 금리도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연동해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예. 그거 대비해서 배당 배당주. 수익률은 더 그쵸. 이제 높은 레벨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배당주가 안전자산 내에서는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상대적인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배당주 투자의 세제 혜택 가능성 이것도 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이제 7월에서 8월 중에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그러시네요. 되는데요. 네. 예, 여기에 이제 뭐 지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배당주의 분리과세라던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네.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매우 긍정적인 그런 상황일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네. 예, 좀 그런 부분도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세제 혜택들이 잘 마련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위상이 G2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한민국은 저평가된다 얘기를 계속 들어와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정말로 디테일한 세부적인 정책들로 국가에서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분기 배당, 중간 배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녹화를 하는 시점이 7월 2일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매니저님이 지켜보셨을 때 가장 눈길을 끌었던 어떤 배당주라던가 여름에 배당주들 조금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종목들이 배당주가 맞는지는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업종으로 봤을 때 조금 픽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상반기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배당 업종은 네. 은행 업종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네. 작년까지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가계대출 네. 규제라던가 이런 상생금융 지원 그리고 뭐 PF 충당금 불확실성 뭐 네. 이런 요소들로 주가가 매우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초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이 되면서 이런 고배당, 은행의 고배당주, 고대배당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었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를 중심으로 의미 있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은행 기업들은 이제 상반기에 되게 주주 환원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좀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은행이 되게 많은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은 업종을 굳이 구분하자면은 네. 은행에서 제일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뭐 네. 상반기에 뭐 KB금융이나 음.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모두 네.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이런 실적과 이런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이런 주주 환원율 자체를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그렇죠. 의지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업종이 되게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와 반기 배당에도 그렇죠. 매우 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3월과 6월에 실시했던 분기와 반기 배당에서 네. 이런 은행 업종들은 배당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한 1% 수준으로 1%.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 뭐 KB금융 이런 네. 같은 경우는 이런 총액 기준 균등 분기 배당 뭐 이런 부분들도 발표를 해서 그래서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번에 봤던 부분들을 분기별로 나눠서 그냥 같은 금액을 같은 금액을 이제 주겠다. 분기별로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기와 반기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네네. 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같은 금액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받더라도 내가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일단 같은 금액이지만 그렇죠. 4번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좀 그런 자금들로 정말 재투자를 하셔도 좋겠지만 나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은행? 그러면 지금 금리 떨어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금리 떨어지면 수취하는 이자도 줄어드는데 은행이 왜 좋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조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하는 기조로 가면 은행이 벌어들이는 이자 그렇죠. 예대 마진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 요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지금 은행의 그런 자본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계속 가계 대출이나 이런 기업 대출 위주로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 지금 기업들이 안정적인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반 대비해서는 되게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뭐 실적 성장이나 이런 게 뭐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더라도 이런 안정적인 실적 기반에서 네. 이런 저평가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은행에서 이자를 수취하는 금리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또 그게 있어요.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인상기 때는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주담대라고 하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게 금리가 낮을 때는 좀 스스럼 없이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자 부담이 그만큼 덜하니까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살려던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했을 때는 지금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가장 눈길 끌었던 업종으로 매니저님께서는 은행 업종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장마 들어왔고 여름이에요. 은행 업종이 여름하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탑픽 업종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근데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 업종이 상반기 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앞으로도 디스카운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예대 마진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살짝 둔화되는 부분은 그렇죠. 맞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배당 업종은 자동차입니다.